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잘 살고 있어 라는 책 준비했어요. 중요한 건 삶의 형태가 아니라 살아가고 사랑하는 일 그 자체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SNS 그 독자들을 사로잡은 박산호 작가님과 그의 사춘기 딸이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 시대 2인 가족의 명랑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책 중에서 운명 예정설이란 제목의 내용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 예정설.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으시죠? 모임에 갔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자리에서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라는 책이 화제가 되었는데 마침 좋아하는 책이라 평소 나답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화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이가 물어본 것이다. 순간 나도 모르게 움찔하면서 원래 마음과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았다고 얼버무리고 말았다. 아마도 언젠가부터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자기 착취, 노력의 무익함, 시대착오적인 개념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에게 자기 개발이란 어떤 의미일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맴돌다 그 끝자락에 엄마가 떠올랐다. 내가 어렸을 적 엄마가 하던 작은 화장품 대리점에 어느 날 형색이 초라한 할머니가 와서 물을 좀 달라고 했단다. 몹시 지쳐 보이는 모습에 엄마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는 잠시 쉬다 가시라고 했다. 할머니는 물을 달게 드시더니 고맙다고 손금을 봐주었다. 당신에게 딸이 둘 있는데 작년은 공부를 많이 시키면 교수든 외교관이든 앞으로 쭉쭉 클 거고 둘째 딸은 얼굴이 예뻐서 좋은 남편 만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 거라는 예언 아닌 예언을 남기고 떠났다. 엄마는 딸이 둘인 것, 둘째가 동네에서 미모로 소문난 것도 맞추는 할머니의 신통함에 신기해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작년은 공부를 많이 시키면 대성할 거란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 이야기를 꺼내며 나를 독려했다. 넌 잘 될 거야. 그 할머니가 그랬어. 공부 열심히 해. 라는 말을 기도문처럼 읊으면서 말이다. 나는 괴로웠다. 책 읽는 건 좋았지만 공부에 취미는 없었고 교수고 외교관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다가 다른 건 몰라도 주제 파악 하나는 뛰어나서 내 머리로 교수나 외교관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 할머니는 물만 마시고 갈 것이지 왜 가만히 있는 엄마의 마음에 헛된 희망이라는 불을 질러 놓았는지 원망스러웠다. 당시 내 나이는 고작 8인가 9이었다. 결국 그 할머니의 예언은 반만 맞았다. 나는 교수나 외교관이 되진 못했으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운명이 됐다. 동네에서 예쁘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동생은 세상에 여자는 아내 하나뿐인 것처럼 대하는 어마어마한 애처가인 제부와 지금도 연애하듯 살고 있다. 어쩌면 나는 손금에 대한 엄마의 종교적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이 내일 모레인 지금까지도 계속 자기 개발을 한답시고 애명굴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타고난 내 성정과 성향이 해를 향해 목을 쭉 뻗어 올리는 식물들처럼 좋아하는 책을 향해 스스로 길을 낸 것일까? 이것은 엄마가 계획하고 내가 어느 정도 순순히 따른 자기 충족적 예언이었을까? 이런 운명 예정설에 대한 나만의 시시콜콜한 의문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찾아왔다. 나를 이어 이 실험에 참가하게 된 릴리가 주인공이다. 릴리의 운명에 대한 예감은 나처럼 고전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찾아오진 않았다. 평생 프리랜서로 사느라 한치 앞을 알 수 없었기에 나는 마음이 고단할 때마다 한 번씩 사주를 봤다. 친구와 지인들이 기뜸해준 용한 도사님들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상담도 해보고
동네 복합 쇼핑몰 곳곳에 있는 사주와 타로숍도 자주 갔다. 몇 년 전에도 내 인생은 왜 이리도 안 풀리는 것일까? 괴로워하며 방바닥을 박박 긁다가 에라이 하는 마음에 사주를 보러 갔다. 인상 좋은 아주머니 도사님에게 인생 상담을 받다가 때마침 사춘기 초입이라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릴리의 사주도 같이 봤다. 그랬더니 도사님은 느닷없이 릴리가 외국에 가서 공부할 운명이라고 했다.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들어 점이라도 보러 왔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유학을 가나? 유학은 아무나 가나? 그럴 돈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도사님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운이 있다고 은근히 강경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사주로 본 릴리의 성격을 말해주는데 그게 또 굉장히 잘 맞아서 입을 꾹 다물고 들을 수밖에 없었다. 도사님은 릴리가 고집이 세지만 머리가 좋으니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엄마가 지원만 잘해주면 나중에 돈도 많이 벌어서 효도할 거라고 했다. 원래 아이에게는 점괘를 들려주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체험한 주제에 까맣게 잊고 어느 날 릴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릴리가 중학교 내내 실컷 놀고 나서 고등학교를 가려니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마도 내 인생은 여기서 망한 것 같다고 시리에 빠져 있어서였다. 내 사주를 봤는데 외국에 유학 간다고 하더라. 그리고 돈도 많이 번대.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자신을 믿지 못하는 릴리에게 그렇게 말해주었다. 평소에는 너는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심드렁하게 듣더니만 점집 방문 이야기를 하자 릴리는 눈망울을 반짝이며 말했다. 정말 그래? 내가 유학 간대?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나는 릴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 뭐든 내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어. 그 순간 깨달았다. 오래전 엄마가 물을 마시러 온 할머니 이야기를 해준 마음을. 아마 엄마는 당신이 내게 해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결국 릴리는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아 공부를 시작했고 정말 운명이란 알 수 없어서 지금은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형편이 눈꽃만큼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돈 걱정 없이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길이 나오기는 했다.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다. 릴리가 정말 유학을 갈 수 있을지 또 다른 변수가 생겨 국내 대학을 가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래도 공부하다 지치거나 자기 능력에 해이가 들면 릴리는 다시 물어본다. 그때 그 점집에서 정말 내가 유학 간다고 했지? 돈도 나중에 많이 벌고. 그럴 때마다 나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고도 남을 확신 어린 목소리로 대답한다. 그럼 넌 할 수 있을 거야. 젊게도 그렇게 나왔고 나도 그렇게 믿어.